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축은행 중앙회의 자기소개서 항목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항목이고요. 글자 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번만 800바이트 400자,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1600바이트 800자로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보다 2, 3, 4, 5번을 더 많이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항목들이 출제됐는지 전반적인 내용, 개괄적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인이 이야기하는 귀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이 이야기하는 요 멘트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느낌이 들죠. 뭘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량이 뛰어난 사람 혹은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 뭘 써도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필하고 싶은 내용들을 쭈르륵 쓸 건데 다른 항목들, 특히나 조금 더 닫힌, 범위가 좁혀져 있는 항목들, 이걸 써야 되는 거라고 가이드가 있는 내용들은 그 조건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쓰고 나서 사실 나 이런 모습도 있는데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하는 것을 아무거나 써도 되는 1번 항목에 남은 걸 써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이런 개방적인 항목은 마지막에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사람입니다를 쓰는 건데 타인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어떤 걸 써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보면 뭔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조직 활동에서의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 이런 것들로 좀 꾸며지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일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어떤 거든 타인이라고 하면 부모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기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떤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다. 그냥 내 것만 가지고 나의 본질적인 특성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타인이라고 있다고 해서 조직 내에서의 나의 모습을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마지막에 쓰기로 한 개방적인 항목, 여러분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항목이 있었고요. 2번, 1번은 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가치관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했으면 그냥 뭘 쓰지 고민이 됐을 텐데,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정확하게 가치관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치관을 써주면 됩니다. 1600바이트 800자로 쓰면 되는데,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는 성장과정 항목이기도 한데, 가치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는 뭐죠?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기회를 열어주고 기회를 지원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자라는 게 제 가치관이지 않겠습니까? 가치관에는 도전하는 삶을 살자, 아니면은 항상 배려하는 삶을 살자, 정직하게,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삶을 살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당연히 쓰시되 800채를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제가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죠. 이 가치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도전하는 삶을 살 거야 라를 외치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겠죠.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이런 가치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겠다라고 수립하게 된 계기가 있고, 플러스로 가치관 그때 한 시점에 딱 계기로 수립한 다음에 이후에는 흐지부지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식으로 잘 지켜져 오고 있는지 현재의 대표적인 예시나 사례 몇 가지 정도 나오면 깔끔한 800자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항목마다 구체적인 개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그 가이드는 제가 항목마다 따로 뒤에 체크를 해뒀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항목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강조하면 좋을지 쓰는 겁니다. 2번에 가치관 항목이 있기 때문에 1번에서는 가치관을 빼고 나머지 특징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3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겪은 일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려움 극복 경험이구나. 800자를 써야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보통 800자라고 하면 그냥 어려움 극복 경험 400자 정도 2개 쓸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니까 경험 1개를 써야 되는데 1개를 800자로 써야 되는 상황.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서본결 구조를 추천드리는데, 본론이 2개 들어가야겠죠. 본론 1, 본론 2로 넣어야지 좀 글을 주저리 그냥 있는 상황 설명 세세하게 나열하지 않고도 짜임새 있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내용들만 깔끔하게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번도 비슷해요. 이번엔 살아오면서 이룩한 성취 중 가장 큰 성취예요. 마찬가지로 1개 경험이고 800자이기 때문에 본론 1, 본론 2로 일단 구성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각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건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번, 4번에서 대표적으로 경험을 물어봅니다. 경험. 3번에서는 가장 큰 어려웠던 경험, 4번은 가장 큰 성취의 경험. 자, 사실 전 개인적으로 뭐 면접 준비나 자기소개서 항목 선정할 때 가장 쉽게 가장 큰 어려움이나 성공 경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께 저만의 치트키인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여기다가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하고 정직한 삶을 살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가 제 가치관이라고 2번에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3번, 내가 겪은 일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남에게 떳떳하지 못했었던 순간입니다. 어렵잖아요. 내 가치관, 난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정해놓은 사람인데 그걸 어겼어요. 얼마나 심적으로 어렵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떳떳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예를 들면 이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정말 피치 못하게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 착한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한 예시예요. 뭐 밥 먹었니?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안 먹었는데 뭐 그럼요 먹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안심시켜 드리려고.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관에 어긋난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떳떳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쓴 가치관을 어겼을 때 굉장히 어려워. 마음적으로 어렵고 이걸 내가 가장 잘 실현했을 때 성취가 있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정말 난 좋은 성취. 그래서 가치관이 어긋났던 거, 가치관이 어긋났던 거, 가치관이 잘 실현됐던 걸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이죠. 2번, 3번, 4번이 거의 하나의 결로서, 뭐 하나의 결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하나의 내용, 하나의 여러분들의 모습만 강조되는 글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주면 좋은 게, 다양한 매력들을 어필하면 좋은 게 자기소개서라고 한다면 그냥 그 2번에서 이야기한 가치관이 3번에서도 나오고 4번에서도 똑같이 나오면 좀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언젠가 써먹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두시고 가장 어려웠던 거, 힘든 거, 가치관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을 때 생각해 두시고 이건 따로 메모를 해 두시고 지금 이 저축은행 중앙회 같은 경우는 3번, 4번 여러분들의 그 다른 경험들 중에서 가치관이랑은 조금 이제 뭐 크게 상관은 없다 할지라도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려움 극복 경험, 성취 경험, 기존에 썼던 거 그대로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그 저축은행 중앙회는 그냥 어려움 극복 경험, 잘 성취했던 경험, 굳이 가치관에 꼭 맞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어필하는 걸로 한번 가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개요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번 당회에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 동기네요. 회사 지원 동기 볼 수 있겠죠? 회사 지원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기와 그리고 두 개를 써야 되네요. 여러분들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이유. 이유는 전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는 뭐 직업관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유에서 여러분들을 딱 뽑아야 되는 이유. 저축은행 중앙회가 앞으로 이런 식의 비전을 가진 우리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근데 내가 거기에 잘 적합하기 때문에 뽑으셔야죠 라고 어필을 하는 건데 그럼 채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포지션에 내가 필요한 역량,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비전을 잘 실행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안 뽑아? 난 그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 라고 어필하는 겁니다. 자, 이유 직무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직업관이 나오겠죠. 자, 이제 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5번에서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직업관, 회사 지원 동기, 그러니까 직업관은 다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금융을 통해서 서민이나 서민 경제라든지 중소기업들을 좀 지원하고 싶다. 그런데 이바지하고 싶다. 우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가 좀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걸 금융으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럼 금융으로 서민 생활, 중소기업의 이런 기업 경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그들을 고객으로 하는 저축은행을 또 하나의 커맨드 센터로서 우리가 또 기획하고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직무자에게 어떤 역량들이 요구되는데 그런 역량을 있어야 일을 잘한다. 나는 그러한 역량 갖춘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5번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직업관과 직무 역량이 나오고요. 3번, 4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경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내가 과거에 했었던 경험 중에 자랑하고 싶은 경험, 자랑하고 싶은 어려움 극복, 자랑하고 싶은 성취 보여주고 2번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리고 1번에서는 다른 항목들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하나의 매력이라고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항목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무엇을 물어봤는지 확인해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어지는 화면에서 각 항목마다 어떤 개요로 작성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가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타인이 이야기하는 귀한 어떤 사람.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쓰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단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다. 바로 우리가 소제목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다. 타인이 이야기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시로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타인을 끌어들인다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사람이다 라고 쓰는 겁니다.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왜 어떤 모습들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상황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말을 끊고 막 자기 이야기부터 들어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먼저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의견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봤을 때 친구들은 나를 진짜 잘 들어주는 친구다. 들어주는 맞쌤이다. 잘 경청해주는 민영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곤 한다. 라고 써주고 문단을 하나 나눠서 요거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고 그런 것만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왜 그러한 모습 행동을 실천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아니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먼저 들어주려고 하는 경청하려고 해주는 그런 자세를 왜 견지하는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는데요. 태어난 대로 그냥 천성인데요. 그런 식으로 쓰시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뭐 우리가 주장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의견을 낼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이 친구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근거가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00자를 채워주시면 깔끔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쓰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번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800자인데 가치관을 먼저 소제목으로 보여주세요. 가치관 궁금하잖아요. 제일 궁금한 것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가치관을 써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서술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 800자기 때문에 조금 넉넉합니다. 글자 수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이거다. 이건 이제 제 가치관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존재가 되자. 뭐 도전하는 삶을 살자. 아니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정직하게 살자. 항상 배려하는 삶을 살자. 뭐 이런 것들. 그냥 무난한 거 쓰셔도 됩니다. 네, 이런 거 쓰시고 근데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때 물어보겠죠. 왜 이런 가치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가치관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왜 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삶의 그 지표로서 앞으로의 그런 신조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유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뭐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 잘 어울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람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유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렇게 썼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뭐라고 했다? 바로 계기로서의 사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 계기는 이 경험에서의 이 순간이다 라고 자 이제부터 경험이 들어갈 겁니다. 계기가 들어갈 겁니다 라고 밑밥을 깔아주시고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죠. 계기의 경험이 설명이 되고 나서는 현재 그냥 그때뿐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가치관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 만약에 제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대표적으로 이 유튜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다른 제가 일반 사기업에서도 근무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조직의 목표 달성 아니면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취준생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좀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 뭐 이런 자수 영상도 찍고 면접 영상도 찍고 필기도 찍고 하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항상 제 능력을 좀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아니면 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되죠. 제가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봉사활동을 나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써도 되고 다른 봉사활동을 한다는 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굉장히 글이 짜임새가 있고 설득력이 높아진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번과 4번은 동일한 개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3번은 어려움입니다. 자, 소제목으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고 어떻게 극복했다. 이게 가장 궁금한 요소지 않겠습니까?
일단 전체 항목 글에서 이 800자에서.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밑밥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 자체를 800자로 바로 채우기에는 조금 글자 수가 여유가 조금 넘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100자에서 150자 채워주는 거죠. 일반화라고 보통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혹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이유, 이거는 이제 어려움의 원인이 될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이런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이 노하우를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뭐 여기 이러한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 뭐 사고방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150자 정도 내용만 읽어보더라도 앞으로 뒤에부터 전개될 내용 여기 보여주잖아요. 어려움 극복했던 그 경험, 이런 그 이유로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했었을 텐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노하우를 발휘해서 해결했겠구나 바로 감이 오시잖아요. 그럼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본결을 읽는 것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800자를 접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배경 지식이 있고 읽으면 훨씬 더 잘 읽혀요. 쉽게.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한 일반화된 한 150자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내용은 서론, 그리고 본론 1, 본론 2,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서론은 뭘 해야 되는 상황, 우리가 상황 제시를 하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넌지시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와, 이거 어떡하나, 이거 망했다 진짜. 이거 접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좌절감. 우리가 계획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로 인해서 못해먹겠네 진짜 라고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다 적어뒀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시금 맘 잡고 해봐야겠다는 다짐, 이런 좌절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해결 방법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 흐름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느꼈지만 다시금 맘 잡고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한 문장 정도 들어가면 좋아요. 이건 뭐냐? 내가 이거 사실 우리 지금 학창시절에 이런 것도 하나 내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나중에 뭐 금융 전문가로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겠어, 나의 꿈을 위해서 이것 하나 못하는데 무슨 내가 그 전문가 비전을 달성하겠어 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은 거죠. 그 문장이 한두 문장 정도 있으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본론으로 내용 전개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럼 바로 해결하기에 앞서서 본론 1, 왜 그 문제가 발생했을까를 분석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분석력이 여기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나는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지? 에 대해서 반성이자 분석을 하는 거죠. 원인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주변에게 물어봤다, 구글링을 했다, 아니면 논문을 찾아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행동하고 주장하고 의견을 내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에서 왜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뭐 교수님께 들어가서 물어보려고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논문, 레포트, 해외의 저명한 학자들을 인터뷰하려고 했는지 이유가 들어가고요. 이러한 노력 결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었던 어려운 발생 근본적 원인을 발견했으면 어떡하죠? 원인 해결을 위해서 극복 방법이 들어가야겠죠.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해결 방법,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지 이유가 한두 문장 정도 들어가고 어려움 해결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움 극복, 그리고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고방식, 이거 사고방식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 못하는데 내가 나중에 무슨 대단한 사람이, 무슨 내가 꿈을, 장래희망을 이루겠다고 라고 생각한 이런 사고방식, 진취적인 사고방식, 스스로 다시 한번 셀프 반성, 셀프 디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다,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일반화 100자에서 150자 정도의 내용, 그리고 서론, 본론 2개, 결론으로 들어가는 경험 구조고요. 성취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궁금한 건 뭐예요? 어떻게 그 성취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성취는 이건데 이렇게 내가 했어, 보여주는 겁니다. 소제목으로. 자, 어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여기서 작성할 1, 2 노하우를 적용한다면 주어진 목표뿐만 아니라 더 높은 성취. 이거는 가장 큰 성취라는 뉘앙스,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기존 목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무엇인가를 이룬 거야. 대부분 이런 SK에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 아니면 주어진 것보다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달성해냈다, 이런 항목들에 여러분들이 썼었던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복구를 해도 무방한 문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성취가 아니라 가장 큰 성취로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을 써야 되는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성취인데 그 중에서 그 느낌이 나게 하려면 주어진 것보다 와, 이것까지 내가 해봤다 라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더 큰 성취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소개를 해주는 건 서론, 본론일 본론이 결론입니다. 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주어진 목표, 이 과제를 해야 된다, 뭐 자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그 목표 달성 과정에 임하는 나의 자세, 이러한 사고방식이 발휘된 거죠. 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것만, 주어진 루틴 방식대로 레퍼런스 땀 참고해서 해도 되는데, 야, 이거 한번 내가 좀 더, 어차피 하게 될 거, 요 내용이에요. 어차피 하는 거라면 더 열심히 몰입해서 내가 한번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본 겁니다. 예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건데 주어진 목표라고 그래서 제가 좀 한정을 지었습니다. 뭐 주어진 목표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주어진 목표가 되면 좀 더 작성하기 수월하니까. 어차피 하는 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한번 무엇인가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배우지 못했던 거 하나라도 더 배워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임해본 거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행동 2가지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본론일 본론으로. 그냥 자료 찾아가지고 엑셀에 입력하면 되지만 뭐 인턴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함수라는 걸 활용해보자. 그래서 엑셀 책을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찾아봐서 함수식을 배우게 되었고, 또 이걸 어떻게 이제 잘 우리가 입력을 했으면 이거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보고를 할 때 그 다른 사람,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궁금한 요소들이 뭐 없을까? 아니면 이걸 주석으로 달아줄까? 메모로 옆에 달아줄까? 그냥 보더라도 의문점이 있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 더 그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고 내용을 추가를 했더니, 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보고서 혹은 자료 정리, 문서가 되겠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껴보게 된 뭐 행동 2.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게 주어진 인턴 업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서의 역할이라든지 한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성취, 내가 뭐 엑셀을 함수까지 배웠다라든지 아니면 더욱더 짜임새 있는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익히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에서 그냥 구글링, 냅다 구글링, 네이버에 찾아보는 거, 블로그 긁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 위키 읽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웹 논문 사이트가, 논문이 정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내가 무슨 자료를 찾을 때 참고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라든지. 더 높은 성취예요. 무엇인가 수치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 달성을 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내가 더 얻어간 게 있으면 성취예요. 이해되십니까? 더 높은 성취, 뭐 더 많은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더 높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수치에 얽매여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배워볼 수 있었던 거야. 어떤 자세로? 야, 그냥 어차피 할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내가 성장하는 계기로 삼자라고 해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4번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항목은 지원 동기 그리고 채용해야 되는 이유 2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엔드니까 소제목도 2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원 동기 소제목, 채용 이유 소제목.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거창하고 남들과 차별화되는 지원 동기를 쓰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 항상 말씀드리죠. 지원 동기 그 자체로, 그 키워드 자체로 차별화 두려고 하지 마세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차별화 줘야 될 거, 만약에 차별화를 둔다면 요거죠. 왜 그러한 직업관인지, 뭐 이유나 아니면 계기. 태어날 때부터 저는 금융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라든지 이웃과의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 뭐 기업, 이거 빠졌겠네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가지고 금융이야말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본을 필요한 곳에 적시적기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99%가 중소기업이고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여나 아니면은 서비스 아니면 삶의 질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직업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보람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계기가 나오고, 근데 그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고민해봤을 때 저축은행 중앙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부합편에 지원하는 겁니다. 무난하죠. 자, 그리고 채용 이유는 요 직무 역량으로 저는 지원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축은행의 땡땡 직무에는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판단한 건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시로 적어놓은 겁니다. 일반 신입이에요. 뭐 IT도 있지만 일반 신입 직무자는 대표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금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시장경제와 금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 갖추었는데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배경식을 갖췄으니까 채용하셔야죠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 수준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무 역량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쓰고 나면 만약에 내가 직무 역량이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1번에다가 쓰는 거예요. 항상 금융을 위해서,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 타인이 이야기해 주는 나. 아니면 오케이,
역량까지는 내가 잘 썼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 조금 아쉽네. 왜냐면은 3번, 4번 경험에서 내가 혼자 열심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혼자 열심히 더 높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나왔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조직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 조직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부족해 보인다. 그럼 1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어도 되고요. 그래서 2, 3, 4, 5번을 쭉 먼저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본 다음에 나의 이러한 면이 좀 부족하구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요소로 1번이 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저축은행 중앙의 자기소개서 항목 5개 총 살펴봤고요. 물론 이제 제가 내린 구조와 제가 내린 좀 의견이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웬만큼 평타 이상 상타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 작성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캔김의 취업까지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내용이나 아니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